장미꽃 내용 계속 보겠습니다. 자, 발단 전개 위기까지 했고요. 이제 절정 결말이 남았는데요. 발단에서는 현재 내가 서술자인 내가 점순이가 닭싸움을 시키는 걸 애써 참으면서 남을 하러 가는 장면이었고요. 전개 부분에서는 4일 전 점순이가 나에게 감자를 주었던 일, 그 다음에 전개 2에서는 3일 전에 점순이가 우리 집 수탉을 괴롭히면서 싸움을 시키는 것 자체가 괴롭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에게 욕을 했던 일, 위기 부분에서는 내가 고추장을 먹인 일까지 나왔고요. 이제 절정 결말을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랬던 걸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 쌈을 붙여놨으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장면이에요. 그죠? 현재 내가 지금 나무를 하고 오는 길입니다. 이 망할 깨집애가 필연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제가 들어와서 회에서 닭장에서 꺼내가지고 나간 것이 분명해. 현재로 돌아온 부분이에요. 여기가. 나는 다시 닭을 잡아 가두고 염려는 스러우나 그렇다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지 않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소나무 삭정이를 따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암만 해도 고년에 목쟁이를 돌려놓고 싶다. 자, 여기서 이제 목쟁이를 돌려놓고 싶다. 비속어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죽여주고 싶다. 뭐 이런 건데, 비속어잖아요. 과장된 비속어로서 생동감과 웃음을 주는 긍정적인 역할이지. 여기서 비속어를 사용해서, 뭐 좀 되게 천해 보인다. 이런 부정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이 소설에서는요. 자, 이번에 내려가면 망할년 등줄기를 한번 되게 후려치겠다 하고, 싱둥공둥 나무를 지고 불이 나게 내려왔다. 여기서 싱둥공둥은 건성건성이란 얘긴데요. 또 삭정이라는 것은 나무의 마른 나뭇가지를 우리는 삭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장면 여기서 현재 장면으로 현재로 돌아왔어요. 아까 나무를 하러 올라갈 때가 맨 처음 발단 부분이었고 전개 위기에서 나흘 전, 3일 전, 어제 있었던 일을 보여준 다음에 현재로 다시 돌아와서 자 대충 나무를 해가지고 불이 나게 내려오는 찰나입니다. 자, 거지반 거의 가까이 집게에 다 내려와서 나는 호두기 소리를 듣고 발이 딱 멈추었다. 자, 호두기는 뭐냐면 봄철에 봄철에 부는 피리인데 이 피리는 나뭇가지의 껍질을 비틀어서 만든 피리예요. 그러니까 자연 피리인 거죠. 그 소리를 두고 딱 멈추었어요. 왜 멈췄을까요? 산기슭에 널려 있는 굵은 바위돌 틈에 노란 동백꽃이 소복히 깔려 있어요. 그러면 계절적 배경이 언제예요? 노란 동백꽃은 봄에 피니까 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이 동백꽃은요, 다른 지방에서는 생강나무라고 한대요. 근데 요게 이제 사투리로 동백꽃이라고 합니다. 색깔은 노란색이고요. 이 동백꽃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낭만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네요. 자, 그 틈에 끼어 앉아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서둘러서 나무를 하고 내려오고 있는데 점순이가 피리를 불면서 동백꽃이 흐드러진 가운데에서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보다 더 놀란 것은 그 앞에 또 푸드득 하고 들리는 닭의 횟소리. 여기서 횟소리는 날갯짓 소리죠. 자, 분명히 필연코 요년이 나의 약을 올리느냐고 또 닭을 집어내다가 내가 내려올 길목에다 쌈을 시켜놓고 저는 그 앞에서 천연스러워 아무렇지도 않게 그쵸? 호두기를 불고 있음에 틀림없으리라.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약이 오를 대로 올라 두 눈에 불과 함께 눈물이 쏟아졌어. 눈물이 쏟아진 이유는 왜요? 분노 때문이죠. 그죠? 아까도 발단 부분에서도
점순이가 우리 집 닭을 꾀하다가 닭싸움 시키는 걸 보고 올라갔죠. 그런데 점순이에게 뭐라고 따지고 싶었으나 참으면서 나무하러 올라갔는데, 자, 그것이 이제 마음에 걸려서 서둘려서 나무를 하고 내려오는데 점순이가 아니나 다를까 또 닭싸움을 시키고 있어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분노에 눈물을 흘렸네요. 그래서 나는 나무지게도 벗어놓을 새 없이 그대로 내동쟁이 치고 지게 막대기를 뻗치고 허둥지둥 달려갔다. 지게 막대기를 들고 달려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까이 와보니 과연 나의 짐작대로 우리 스탁이 피를 흘리고 거의 빈사지경에 이르렀다. 빈사지경이란 말은 거의 죽을 형편이란 얘기죠. 닭도 달기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없이 그대로 앉아서 호두기만 부는 그 꼴에 나는 더욱 화가 치밀었다. 그래서 점순이에 향한 나의 분노가 극에 달했어요. 자, 동리에서도 소문이 났거니와 나도 한때는 걱실걱실이 일 잘하고 얼굴 예쁜 계집애인 줄만 알았더니 시방 보니까 그 눈깔이 꼭 여우새끼 같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점순이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서 여우새끼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걱실걱실이 일 잘하는 얼굴 이쁜 아이. 그러니까 예전에 이 닭싸움이 있기 전에는 나는 점순이를 호감으로 대했어요.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는 뭐야? 여우새끼 같이 아주 못됐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 예전에는 호감을 가졌는데 현재는 여우새끼 같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나는 대뜸 달려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수탉을 담매로 때려 엎었다.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할 틈도 없이 한 번의 매로 때려 엎었대요. 닭은 푹 엎어진 채 다리 하나 꼼짝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내가 담매로 때려서 죽였네요. 나가 분노 때문에 이성을 잃고 점순내 수탉을 때려 죽였어요. 그래서 나와 점순이 갈등의 최고조에 이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소설 구성상 절정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멍하니 섰다가 점순이가 매섭게 눈을 홉뜨다가 뭐야? 눈을 위로 치켜뜨면서 흰자가 이제 많이 보이는 그런 정도 닥치는 바람에 자 눈을 홉뜨고 점순이가 나에게 닥쳤대요. 그래서 나는 뒤로 벌렁 나자빠졌대요. 이놈아, 너 왜 남의 닭을 때려 죽이니? 그럼 어때? 하고 일어나다가 점순이가 뭐 이 자식아? 네 집 닭인데! 라고 소리치자 나는 정신이 버떡 들었겠죠. 나에게 현실을 일깨워 주는 말이에요. 나는 그동안 이제 점순이 행태 때문에 이성을 잃었는데 나의 현실, 즉 점순이는 많은 짓을 해서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점순의 수탉을 때려 죽이고 말았다니 이런 거죠. 그죠? 하고 복장을 떼미는 바람에 다시 벌렁 자빠졌다. 복장은 가슴이죠. 자, 점순이가 내 가슴을 팍 밀으니까 내가 또 넘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 분하기도 하고 무한도스럽고 또 한편 일을 저질렀으니 이제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야 말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간 당한 일이 분하기도 하고 그쵸 지금 닭이 죽은 일이 무안스럽기도 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걱정이 든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는 나의 집과 점순네 집의 관계가 강조됐어요. 그죠? 나의 집이 곤란해질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절정이 되는 거죠. 이제 결말을 볼까요? 나는 비슬비슬 일어나며 소매자락을 눈을 가리고는 얼김에 엉 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왜? 너무나 황당하고 어찌할 줄 몰라서 울음을 터뜨린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성을 잃고 나서 담매로 점순의 닭을 때려서 점순의 닭이 죽고 말았어요. 난 어떡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그죠? 두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린 거고요. 앞에
이제 남을 하고 해가지고 내려오다가 점순네 닭을 보았을 때도, 그러니까 점순이가 호두기를 불면서 우리 집 닭과 싸움을 시키는 장면을 목격했을 때도 눈물을 흘렸죠. 그때는 뭐야? 분노 때문에 흘렸다면 이번에는 자신이 내가 점순의 닭을 때려 죽인 것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치? 이후 닥쳐올 일이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기서 얼김이란 얘기는 얼떨결에라는 뜻이고요. 그러다가 점순이가 앞으로 다가와서 의외의 말을 합니다. 그럼 너 이다음부터 안 그럴 테냐? 라고 물어본 거죠. 점순이는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했을까요? 너 이제부터 내 마음 모른 척하지 않을 거지? 라는 의미로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무슨 의도인지 생각조차 안 하고 무조건 대답만 하겠죠. 왜 그래요? 자신의 집이 내쫓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만 했기 때문일 거예요. 자, 하고 물을 때야 비로소 살 길을 찾은 듯 싶었다. 나는 눈물을 우선 씻고 뭘 안 그러는지 명색도 모르면서 그래 라고 무턱대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나는 점수리가 한 말의 의도를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렇게 대답하면 자기가 이제 소작인으로서 쫓겨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무조건 무턱대고 대답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나의 둔한 모습이 웃음을 유발하죠. 요담부터 또 그래봐라. 내 자꾸 못살게 굴더니 그래 이젠 안 그럴 거야. 무슨 뜻인지 모르고 점순이 말대로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자, 점순의 닭을 죽이기 전후의 심리 변화에 대해 묻는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럼 첫 번째, 분노는 뭐예요? 분노는 점순이가 우리 집 닭을 데리고 나서 또 쌈을 붙이고 있는데 우리 집 닭이 거의 빈사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분노를 느꼈고요. 불안한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단매로 점순의 닭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매우 불안해요. 소작이는데 쫓겨나면 어떡하지라는 마음 때문에. 그런데 점순이가 이다음부터는 안 그럴 거지라고 물어서 그래 라고 했으니까 안도감이 들겠죠. 자, 닭 죽은 건 염려 마라. 내 안 잃을 테니. 그리고 못에 떠달리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픽 쓰러진다. 이게 점순이의 애정 표현이죠. 그런데 나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둔하고 눈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점순이의 애정 표현이 행동으로 나타났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어깨를 밀면서 동백꽃밭으로 이제 쓰러지게 된 거죠.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져 쓰러짐이 한창 피어 허드러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푹 파묻혔다. 자, 그래서 노란 동백꽃은 계절적 배경 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낭만적인 분위기도 형성하고 또 하나 나와 점순이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요거 꼭 나오고요. 다음을 보니까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 이건 어떤 냄새예요? 동백꽃 냄새겠죠? 나는 땅이 꺼지는 듯 온 정신이 그만 아찔하였다. 자, 여기서 온 정신이 아찔하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도 어느 정도 이제 조금은 사랑의 감정에 대해서 눈을 떴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알싸하다라는 것은 매운맛이나 독한 냄새 따위가 그죠? 코 속이나 혀 끝으로 알알이 느껴지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그런 맛이 아니고 뭔가 조금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백꽃으로 쓰러지면서 나도 어렴풋이 점순이의 사랑, 즉 사랑에 대해서 눈뜨게 되었다는 그런 장면을 굉장히 낭만적으로 이제 그리고 있네요. 그래서 점순이와 나의 화해와 사랑을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왜 감각입니까? 알싸하다. 무슨 각? 미각. 그죠? 그 다음에 향긋하다. 후각.
그죠? 그 다음에, 미각과 후각을 통해서 사랑의 감정을 표현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낭만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어수룩하고 둔한 나가 점순의 애정을 어렴풋이 알게 된 게 이게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냄새로 인해서 정신이 아찔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너 말 마라? 라고 이제 점순이가 또 당부하네요. 그랬더니 그래! 라고 말하죠. 그래서 둘 사이의 일을 비밀로 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이제 순수한 남녀의 사랑이죠. 조금 있던 이유 아래서 점순아 인연이 바느질하다 어디 갔어? 하고 어딜 갔다 온 듯 싶은 그 어머니가 역정이 대단했다. 화가 대단했다. 점순이가 겁을 잔뜩 집어먹고 꽃밑을 살금살금 기어서 산 아래로 내려간 다음 나는 바위를 끼고 엉금엉금 기어서 산 위로 치 빼지 않을 수 없었다. 산 위로 다시 올라가는 거죠. 치 빼다는 도망가다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해학적이에요. 그죠? 나는 기어가지고 산으로 가고 점순이는 또 이제 기어서 산 아래로 내려갔다. 굉장히 순수하면서 웃음을 유발해요. 그래서 해학적인 분위기를 나타냅니다. 자, 이제 내용은 다 봤고요. 한 번 더 정리를 해봅시다. 내용 정리. 자, 역순행적 구성이고 현재, 그 다음에 과거, 현재로 이어지는데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전개 부분에서 4일 전 가장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3일 전 4일 전에는 감자를 준 일, 3일 전에는 점순이가 나에게 욕을 하면서 닭싸움을 시킨 일, 그 다음에 하루 이틀 전에는 내가 고추장을 먹인 일, 그 다음에 현재에서 내가 지금 나무를 하러 산으로 가던 일, 그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면서 여기가 현재죠. 내려오면서 내 닭이 빈사지경에 이른 것을 본 일. 그 다음 절정에서는 내가 담매로 점순의 닭을 때려 죽인 일. 그 다음 동백꽃으로 쓰러지면서 화해를 한 일. 이게 이제 이야기의 순서가 되겠어요. 요 순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나흘 전, 사일 전, 그 다음에 어저께 이런 말들이 역순행적 구성임을 나타내주는 표지라는 것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점순이의 성격 잠깐 보고 갈게요. 나는 순박하고 눈치가 없죠. 점순이가 자신을 좋아하는지 알아채지 못해요. 그리고 점순이는 반대로 영악하고 집요하고요. 나에게 애정이 있으나 이를 알아채지 못해 미워해요. 그래서 닭싸움을 시키죠. 한마디로 이 닭싸움은 뭘 알려주는 거예요? 점순이는 관종이구나 라는 걸 알려주게 되는 거네요. 자, 그리고 감자 조금 이따 한번 더 봅시다. 그래서 이 나는 어리숙하고 순진해요. 점순이는 영악하고 집요해요. 이를 통해서 점순이는 사랑의 감정에 눈을 떠 나에게 관심을 보여요. 하지만 나는 아직 사랑의 감정에 눈을 뜨지 못한 데다가 소작인과 마름이라는 지방관계 때문에 소극적으로 행동한다. 이 때문에 나가 점순이의 호의를 거절하면서 갈등이 유발해요. 그래서 갈등이 유발되게 된 원인은 바로 감자였고 그 갈등을 표현해 주는 것이 닭싸움이었죠. 그래서 이 닭싸움은 갈등을 드러내주는 소재이자 화해의 매개체가 되기도 하면서 점순이의 나에 대한 사랑과 미움의 이중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다고 했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닭싸움은 나에 대한 점순이의 관심과 호의, 나와 점순이가 갈등을 시작하게 되는 매개체, 즉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고요. 나와 점순이의 사회적 계층 차이에 따른 가정 형편의 차이를 보여줘. 왜요? 점순이는 굵은 감자를 주면서 너 집엔 이르고 없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잣집은 감자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나의 집엔 없는 거다라는 의미로 이제 형편의 차이를 보여준다고도 합니다. 또 닭싸움은 나와 점순이의 갈등을 키우고 마지막에는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제공하고요. 나에 대한 점순이의 애정과 미움의 이중적 감정 드러내고요. 나의 닭은 나와 같이 소극적이고 풀이 죽은 모습, 그 다음에 덩치가 작아요. 하지만 점순이의 닭은 점순이와 같이 강하고 크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대조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성격도 대조이고 이 보이는 모습도 대비를 이루죠. 자, 동백 끝의 의미도 중요하죠. 나와 점순이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드러내는 소재이고요. 작품의 낭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또 시간적 배경이
봄임도 알려주네요. 중간중간에 나가 비속어를 많이 쓰는데요. 이 비속어는 작품의 사실성과 현장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해학적 분위기를 형성하고요. 인물의 심리와 성격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의 심리 변화는 점순내 수탉을 죽이기 전과 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점순내 수탉을 죽이기 전에는 닭상을 붙여놓고 태연하게 호두기를 부는 점순이를 목격했죠. 그래서 빈사지경이 된 나의 닭을 보고 나서 분노가 일었어요. 약이 올랐어요. 그런 다음에 그래서 그쵸, 점순내 수탉을 때려 죽였어요. 때려 죽이고 나서는 무안하고 겁이 났죠. 그런데 점순이가 너 이 다음부터는 안 그럴 거지? 라고 하면서 나는 안도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화가 났고 그 다음에 무안하고 겁이 났고 마지막엔 뭐라고요? 안도하게 돼요. 점순이가 그 말을 이르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자, 서술자의 특징 봅시다. 요게 이제 마지막이네요. 자, 어리숙한 나인 서술자는 점순이가 호감의 표시로 감자를 주었지만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거절했죠. 자신의 마음을 거절당한 점순이가 복수하려고 닭싸움을 붙였으나 그것도 알아차지 못했고요. 분한 마음에 점순이의 닭을 때렸는데 닭이 죽어버리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자, 이런 거를 볼 때, 이런 행동으로 볼 때 나는 눈치가 없고 둔하고 어수룩하다. 독자들이 다 알고 있는 점순이의 마음을 정작 당사자만 모르는 상황이 웃음을 유발하여 해악성을 강조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동백꽃 내용을 다 살펴봤는데 이 소설 동백꽃 하나를 풀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 시험 범위가 몇 꼭지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본래 이제 소설은 비중이 좀 높습니다. 이 소설 동백꽃의 특징뿐만 아니라 소설 전반의 특징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서술의 시점과 그 효과도 알아야 되고요. 소설의 전개 방식, 역순행적 구성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인물 제시 방법,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 직접 제시냐, 간접 제시냐, 요것도 알아야 되네요. 그 다음으로 이제 내용 파악이고, 각 소재, 닭싸움, 뭐 동백꽃, 감자가 갖는 의미, 그 정도 알면 되겠어요. 그래서 소설의 특징은 뭐라고요? 허구적이고, 진실성을 담고 있다. 그죠? 허구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인생에 진실을 포함하고 있다. 서술자가 있다. 대화와 행동으로 인물의 성격을 보여주면 간접 제시고 서술자가 직접 둔하다, 어리석다 말해주면 직접 제시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소설의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이 소설의 나는 어리숙하기 때문에 해악성을 드러내고 또 점순이의 속마음을 상상하면서 읽게 하고 예, 독자에게 재미를 준다고 하였죠. 그 다음에 이 시점을 바꾸어 썼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만약에 서술자가 점순이로 바뀌면 해악성이 줄어든다. 순수한 사랑이 조금 더 흐려진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또 관찰자 시점으로 바꾸면 그죠? 작품 안에 등장하는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겠죠. 이런 효과들 알아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순행적 구성의 표지, 4일 전, 그 다음에 엊그제, 다시 역순행적 구성의 표지 나흘 전이라고 나와요. 이게 이제 가장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다음날 저녁이 3일 전을 말하는 거죠. 하루는 하루 이틀 전이고요. 오늘은 현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작품을 배열하는 거 꼭 시험에 나온다고 했죠. 자, 이렇게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들으시고 우리 수업에서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